올드스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지용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대체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무려 엿새간의 연휴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좋은 분들 많이 만나실 것을 기원드리고, 그리고 틈틈이 심심하실 땐 이 영상 보시라 해서 임영웅 씨 저희가 앞서 만들었던 영상 모음집을 준비했습니다. 긴 시간 편하게 즐기시면서 행복하고 건강한 명절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스타를 읽어드립니다. 안재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스타 임영웅 씨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읽어드릴 거예요.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임영웅 씨 관련된 책이 나왔죠. 이 책 서점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직접 이 책을 구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임영웅 씨 관련된 굉장히 의미 있는 몇몇 관계자들의 멘트가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28명의 전문가 인터뷰로 가수 임영웅을 집중 탐색했는데, 가수, 작곡가, 음악감독, 밴드마스터, 세션, 콘텐츠 기획자, PD, 연출가, 보컬 트레이너 등 다양한 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임영웅 씨를 많이 팔로우하면서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왔는데,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전문적인 음악적 지식, 그리고 현장에서 임영웅 씨를 직접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 조금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의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영웅의 노래는 트로트로 단정짓기 힘든 부분이 꽤 있었다. 원곡과는 다른 바이브레이션 처리부터 음색의 달콤한, 곡을 이끌어가는 전반적인 방식에 이르기까지 마치 트로트를 다소 세련되게 노래하고 있는 팝 가수 느낌을 받았다. 어떤 음악가라도 오랜 시간 활동하며 자신도 모르는 그만의 좋지 않은 습관이나 버릇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걸 쿠세라고 부른다. 그런데 임영웅의 노래에선 이런 게 없었다. 이후 많은 음악인과 임영웅 얘기를 나눌 때도 쿠세가 없다는 말을 매우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임영웅 씨 노래를 정말 담백하게 부른다고요. 트로트 특유의 꺾기라든지 그의 나쁜 습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도 쉽게 자기만의 스타일로 소화를 하고 몇 번을 들어도 질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임영웅 씨를 이 인터뷰 참여자들은 얘기를 하는지, 그 첫 번째입니다. 이성열 씨. 이분은 임영웅 밴드의 기타리스트입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조용필, 한영애, 동방신기, 이승철 밴드의 멤버로 활동을 했고요. 지난 2021년 임영웅의 KBS 연말쇼부터 현재까지 임영웅 밴드의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임영웅은 연습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다. 직접 보지 않았지만 함께 음악을 해보면 알 수 있다. 공연 당일 리허설 때 임영웅은 거의 리허설을 하지 않는다고 할 만큼 현장 리허설에 와서 5에서 10분 간단히 한다. 그만큼 자신이 있고 또 스태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다. 이 이야기인즉 워낙 철저하게 준비를 해오는 거죠. 곡 분석이 탁월하기 때문에 굳이 길게 하지 않고 핵심적인 사안만 짚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세션들에 대한 믿음, 그들이 항상 100% 이상 해줄 거란 믿음,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굳이 힘 빼면서 오랜 기간 연습을 거듭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임영웅은 의리가 강하기로 유명합니다. 무명대일입니다. 당시 공연을 위해 브라스 파트가 필요했지만 세션을 의뢰할 돈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고 흔쾌히 브라스를 도와준 연주자들이 있었습니다. 임영웅이 유명해진 이유, 임영웅과 소속사는 예전에 브라스 연주에 도움을 준 그때 그 연주자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서 현재 임영웅 밴드에 합류시켰습니다. 본인들이 한번 입은 은혜를 잊지 않는 이 모습, 이건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임영웅 씨의 삶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김명기 보컬 트레이너입니다. 임영웅 씨의 가수로서의 스킬과 자질을 얘기를 하는데, 노래 자체가 군더더기가 없다. 쿠세나 겉멋이 전혀 없다. 트로트 가수들을 보면 노래할 때 음을 길게 끄는 게 일반적인데 임영웅은 그렇지 않다. 오버 액션이 전혀 없다. 학생들에게 발성의 교과서로 임영웅이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를 추천하곤 합니다.
발성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소가 가장 최상의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사랑은 늘 도망가에서 임영웅은 밴딩 처리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곡을 들어보면 발음을 살짝 흘려서 노래하고 있는데 이건 드라마 주제곡을 위한 설정으로 보입니다. 이 노래가 단순 발표곡이 아니라 신사와 아가씨라는 드라마 속 OST죠. 결국 뭐예요? 노래가 들려야 하는데 노래가 너무 또렷하게 들리면 오히려 작품 몰입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조금씩 이렇게 흘려서 노래하는 배려까지 돋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보컬 트레이닝 관점에서 아쉬운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인생 찬가에서 임영웅은 다른 곡에서와 달리 유달리 목을 많이 열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목을 많이 열고 노래하면 열창처럼 받아들여지지만 가수만의 유니크한 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턱 밑에 힘이 많이 들어가므로 턱이 들릴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이후 노래하는 자세까지 불안정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고의 대형 가수 중 하나지만 이제 그에게 적합한 소리 구사가 전반 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물론 인생 찬가, 임영웅 씨가 그렇게 목을 많이 열고 부르기 때문에 다른 노래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컬 트레이너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임영웅 씨의 유니크한 톤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조금은 이런 걸 조절해 가면서 부르는 게 좋겠다는 하나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멀티악기 연주자 권병호 씨입니다. 이분은 왜 제가 골랐나? 임영웅 씨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에 참여했던 세션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세션 때 제작진으로부터 어떤 가수가 부르는지 등등 어떠한 사전 정보도 없이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세션을 의뢰받을 땐 제가 연주하는 하모니카 소리만 삽입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임영웅이 노래하다가 간주 부분에서 휘파람을 불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녹음해놓은 것과는 달랐죠. 간주 파트에서 제가 연주한 하모니카 소리 대신 임영웅의 휘파람으로 대체됐다는 건 이후 음원으로 접하고 알았어요. 평소라면 화가 났을 텐데 이건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세션 연주자로서 본인이 연주한 이 하모니카 소리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 노래에 다른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본인은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휘파람이 삽입되며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마치 한 방 맞은 듯 너무 신선했고 멋지게 들렸습니다. 임영웅 씨가 휘파람을 그렇게 멋지게 밟을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도 참 프로라고 느끼는 게 인정도 빨라요. 프로로서 본인의 자부심이 있으니까 내가 연주한 하모니카 소리가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원래는 화가 난다. 그런데 막상 들어보니까 임영웅 씨의 휘파람이 굉장히 색다른 매력이 있고 이로 인해서 노래가 달라졌네? 이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훈영 베이시스트입니다. 첫 자작곡인 런던보이 녹음에도 참여를 했던 세션이죠. 미국 LA 공연 때도 투어 밴드와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 이훈영 씨는 정식 임영웅 밴드의 멤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몇 개월간 임영웅 씨의 행보를 함께 하면서 오히려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임영웅 씨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일단 임영웅이 곡을 쓴다는 것 자체도 놀라운데 런던보이를 받으며 그 완성도에 또 한 번 놀라게 됐죠. 미디가 들어간 컴퓨터 중심의 음악이 아니라 실연 위주의 밴드 음악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밴드 입장에서도 반가운 작품이었습니다. 임영웅 같은 스타가 밴드 음악을 하면 그 긍정적인 파장도 크기 때문에 고마울 따름이죠. 한마디로 잘한다. 그냥 잘한다란 말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래도 워낙 탁월하게 잘하는데 라이브도 너무 잘합니다. 연주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신기할 정도로 잘합니다. 진짜 음악인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그냥 오래오래 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디 음악이 아니라 실연 위주의 밴드 음악이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작곡가들, 특히 아이돌들이 작곡가로, 싱어송라이터로 도전을 하면서 미디 음악을 많이 합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가 찍어주는 음악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의 멜로디랑 이런 음을 생각하면 나머지는 컴퓨터가 알아서 완성형 노래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밴드 마스터들이 참여하는 실연 위주의 음악 같은 경우는 보다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임영웅 씨가 이런 노래에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얼마나 음악에 진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최초로 음악 감독 겸 작곡가입니다.
제가 이분을 선택한 이유, 이분이 그냥 음악감독이 아니라 사랑은 늘 도망가가 삽입된 신사와 아가씨 OST를 총괄한 음악감독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이명웅표 사랑은 늘 도망가의 탄생 비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연출자인 신창석 PD가 이명웅의 팬이었어요. 그분이 비밀의 남자라는 드라마를 할 때 이명웅을 참여시키고 싶어 했죠. 그러나 당시 미스터트롯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서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자마자 바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명웅 씨도 함께하고 싶어 했죠. 20여 곡의 후보 중 신 PD와 제가 사랑은 늘 도망가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녹음을 할 때 의외로 이런저런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친구가 그렇게 노래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특히 해석력이 너무 뛰어났습니다. 노래할 때 힘이 쫙 빠져 있었죠. 그래서 녹음 내내 감탄만 했어요. 신 PD도 당일 녹음실에 왔다가 끝날 때까지 너무 좋아하다가 가셨어요. 이 이야기인즉 사랑은 늘 도망가를 정확하게 이명웅 씨가 이 노래를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고 또 OST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톤 앤 매너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설명이나 디렉션 없이 너무 잘한다 이 얘기만 하다 끝났다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는 3시간 반 만에 녹음이 끝났어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노래하는 스타일이었죠. 몇 번 부르다가 중간에 스튜디오에서 나와 함께 쉬면서 대화를 나누고 어떤 방향으로 부를까 고민도 하고 이명웅은 자신에 대한 컨트롤도 좋고 이명웅스럽게 부르더라고요. 거기에 뭘 요구하거나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여겼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노래 차원에선 완성형입니다. 더 갈 수 있는 길은 본인이 찾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제가 최초로 감독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꼽은 이유는 이 표현 때문입니다. 노래 차원에서 완성형입니다. 이 이야기인즉 더 이상 손댈 게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수로서 끝이다. 이게 아니라 현재 형성된 이명웅 씨의 스타일 안에서는 더 손댈 게 없다. 현재의 이명웅은 자기만의 완벽한 스타일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변주해 갈지 이거를 최초로 감독이 내가 제시할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더 갈 수 있는 길은 본인이 찾을 거다. 이미 지금 그 나이에 완성형 스타일을 만든 것처럼 다음 길 역시 스스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스타를 읽어드립니다. 안지용입니다. 오늘 이명웅 씨의 이 책 2번째 읽어드릴 시간입니다. 저희가 원래 2번에 걸쳐서 읽어드릴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닌데 첫 번째 읽어드렸을 때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이야기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또 그런 분들의 바람을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정말 정성스럽게 읽은 책이어서 2번째 리뷰도 준비했는데 역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이명웅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이명웅 씨와 크고 작은 직접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 위주로 또 추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리 말씀드리지만 3부 리뷰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탈탈 털어서 봤는데 이명웅 씨를 직접 만났거나 무언가 인연이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리는 이분들까지였어요. 자, 이 우리가 몰랐던 이명웅 이야기 28명의 전문가 인터뷰로 구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했던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동안 많이 취재를 하고 공부했다고 하지만은 미처 저도 알지 못했던 이명웅 씨 이야기가 꽤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 여러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법하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에 나선 사람들의 각자의 기억들을 하나씩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번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헌석 방송 작가입니다. 수십 년간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방송 작가로 일했는데 이명웅 씨가 유명하기 전부터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의 신정훈 대표와 긴 인연을 맺고 있는 분이죠. 자, 신정훈 대표, JK 김동욱의 프로듀서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헌석 작가는 2013년 TBS 교통방송 JK 김동욱의 원더풀 투나잇의 음악 작가로 일하면서 신 대표와 긴 인연을 맺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항상 정중하게 부탁해오는 스타일. 신 대표의 이런 태도에 방송 담당자들도 당연히 수긍한다. 신정훈 대표와 이명웅, 선한 사람들끼리 잘 만났다고 평가를 했고요.
신정훈 대표와 트로트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가 보기에 트로트와 별 관련이 없었고 팝 락을 해왔기 때문이다. 또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이명웅은 분명 될 겁니다 라며 매우 확신에 차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평소 젠틀한 이미지에 부드럽고 겸손한 말투의 신 대표였지만 당시 이명웅에 대해서만큼은 자신감이 대단해 보였던 게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이헌석 작가, 과연 이명웅의 인기를 얼만큼 간다고 내다보고 있을까요? 금방 꺼지진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팬덤이 워낙 강력해서 롱런이 예상돼요. 나름대로 음악적 변신을 하며 꾸준히 새로운 걸 보여주는 가운데 인기 또한 계속 얻을 걸로 봅니다. 이 열기가 최소 향후 10년은 더 갈 것 같아요. 2020년대 음악계는 이명웅으로 끝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0년 간다가 아니라 이 열기가 최소 10년 간다는 겁니다. 10년은 기본이고 그 이상을 내다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0년대 음악계는 이명웅으로 끝날 것 같다. 2020년대를 얘기할 때 이명웅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명웅을 요약해달라는 주문엔 2020년대 가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장재원, 이문세 밴드 마스터 겸 음악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문세 밴드의 기타리스트이자 밴드 마스터고 백석대 실용음악과 겸임 교수로도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 이명웅 씨랑 어떤 인연이 있나? 이명웅 씨의 아버지의 편곡자이자 기타 세션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버지 녹음할 때 참여를 했겠죠? 이명웅 씨를 본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레코딩 작업 당일 스튜디오에서 이명웅을 처음 만났어요. 첫인상부터 선한 사람이란 이미지가 물씬 풍겼어요. 언행 하나하나 역시 듣던 그대로였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순간 생각했던 것보다 키가 너무 커서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잘생겨서 또 놀랐죠. 자, 이거는 외모에 대한 첫인상이고 그러면은 이명웅 씨의 노래를 들었을 때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평소 이명웅을 들으면 노래를 안정적으로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가사를 표현하는 부분에서도 대단히 섬세하죠. 가사의 의미를 정말 너무 잘 담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사라는 글에 쓰여있는 표면적 감정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죠. 이건 저희도 누차했던 얘기죠. 이명웅 씨는 가사 전달력이 굉장히 좋다고요. 다음은 이명웅 씨를 한마디로 요약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근데 한마디가 아니었어요. 한마디로는 답을 할 수 없었을 것 같고요. 굉장히 큰 흔들리지 않는 나무. 이명웅이 노래 부를 때 지켜보면 몸의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손동작을 자주 취한다거나 스텝을 밟는다거나가 아니라 그냥 땅 속에 다리가 박혀있는 형태 같아요. 그런 상태로 호흡이나 바이브레이션, 고음 등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엄청 단단하게 안정적일 만큼 잘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목석까지 가만히 서 있어서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고음과 바이브레이션, 다양한 노래를 부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마치 두 다리를 나무처럼 땅에 박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에 비유했다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 권병음 음악감독 겸 뮤지션입니다. 이분은 MBC 복면가왕을 필두로 해서 엠넷 슈퍼스타 K, 보이스 코리아 등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음악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분은 이명웅 씨와 어떤 인연을 맺고 있냐? 자, 지난해 멜론 뮤직 어워드 기억하는 분들 계시죠? 이때 이명웅 씨 공연에 음악 감독 겸 판타스틱 듀오에서도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시를 떠올려요. 2022년 11월 26일에 열린 이 공연에서 이명웅 특별 무대 편곡을 맡았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100명의 합창단과 50인 구성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큰 무대였죠. 이명웅 이제 자신의 인지도나 음악적 스펙트럼이 커지니까 이렇게 스케일 큰 무대에서도 대형 가수 같은 무게감이 느껴질 만큼 굉장한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명웅과는 판타스틱 듀오 이후 몇 년 만에 함께하는 무대라 개인적으로도 반가웠죠. 이명웅은 제가 놓친 부분도 잘 캐치해서 소화할 만큼 정말 잘해줬어요. 이런 게 바로 이명웅만의 역량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럼 이 권병은 감독이 평하는 이명웅은 어떨까요? 크로스오버 혁명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명웅은 크로스오버 아티스트죠. 크로스오버는 장르를 넘나든다는 의미인데 클래식 크로스오버의 경우 루치아노 파바로티,
안드레아 보첼리 등을 꼽곤 하죠. 현 시점에서 이 장르 저 장르 넘나들며 모두 소화하는 유일한 가수는 임영웅이 아닐까 합니다. 조용필 선배님 이후로. 따라서 진정한 크로스오버를 해보고 있는 혁명가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거 역시 저희 올드스타의 시각과 일치하는데 저희가 얘기를 했죠. 탈 트로트, 더 이상 임영웅을 트로트 가수라 부르지 않겠다. 왜냐? 다양한 장르를 모두 섭렵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걸 이 음악 감독은 크로스오버 혁명가라는 수식어로 답하고 있습니다. 크로스오버라는 건 장르를 넘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임영웅 씨가 누구랑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 듀엣 상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가수 이적과 듀엣을 하면 어떨까요? 이적 곡하고 임영웅은 그 결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이적의 노래 중엔 인생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많고 희로애락을 모두 담아 남녀 간의 사랑을 벗어난 깊이 있는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영웅 씨는 이미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적 씨의 노래를 받아서 불렀죠. 그런데 여기서 아예 두 사람이 함께 불러보라. 듀엣을 제안하고 있는 거고요. 여자 가수 중엔 정훈이 선배님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영화 헤어지기 결심 OST에서 정윤희 선배님의 너무 멋진 노래를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좋기도 했습니다만 무인도나 꽃밭에서 등 아름답고 예쁜 멜로디와 좋은 가사 등 이런 작품의 결들을 남자 가수로 이식해보면 어떨까요? 이 헤어질 결심 OST 안개라는 노래가 굉장히 주요한 메인 테마로 쓰였는데 저도 듣고 보니까 이 꽃밭에서 정말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하기도 했는데 담백하게 부르는 임영웅 씨의 꽃밭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도 문득 해봅니다. 그리고 젊은 층 가수론 박희원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가창력이나 무게감이 대단한 가수인데 차세대 디바로 손색 없죠. 임영웅과 듀엣을 하면 두 사람의 가창력과 무게감으로 예사롭지 않은 뭔가로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김현철, 이소라의 그대 안의 블루처럼요. 지금도 시대를 초월해서 명곡으로 불리죠. 그대 안의 블루. 이런 노래를 박혜원과 함께 부르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관측이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박창곤, 이승철 밴드 마스터입니다. 언제 임영웅 씨를 만났나? 꽤 시간이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7년 때는 임영웅 씨가 아침마당에 출연할 때였죠. 이때 게스트로 출연해서 임영웅 씨와 만난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임영웅이 아침마당에서 몇 주 연속 우승하면서 신인으로 주목받은 때였죠. 첫인상이 매우 선한 이미지였고 성격도 너무 좋았죠. 노래를 워낙 잘해서 연속 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도 훗날 대단히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 미스터트롯에서 우승하는 걸 보고 역시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라이브를 할 때도 신인임에도 실수도 전혀 없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자, 박창곤 마스터가 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임영웅은 가사 전달력이 특히 좋습니다. 정확한 발음, 전달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의 말은 잘 들리지 않지만 또 어떤 사람의 말은 잘 들립니다. 이러한 전달력이 임영웅의 노래에선 너무 탁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박또박 잘 들리게 노래하는 가수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노래는 작사와 작곡이 있죠. 멜로디만 들린다고 노래가 아니에요. 그 멜로디에 어떤 가사를 얹혔는지, 이 노래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가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요즘 가수들, 특히 아이돌 가수들 중에서 가사 전달이 전혀 안 되는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노래를 찾게 되느냐? 그렇진 않는다는 거죠. 왜냐? 전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가사의 내용을 모르니까 어떠한 상황에 딱 맞는 그 노래를 떠올릴 때 문득 그 노래를 떠올리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임영웅 씨는 이거를 잘 소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창곤 마스터가 바라는 임영웅 씨에 대한 바람은 무엇일지 이거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임영웅 하면 연상되는 메가 히트곡이 나오면 좋겠어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등이 전 국민이 다 아는 히트곡 같은 거 말이죠. 일종의 임영웅 시그니처 곡이랄까요? 흔히 초등학생도 불러야 진짜 히트곡이란 말을 합니다. 애들도 임영웅 씨의 곡을 부르는 걸 보고 싶어요. 저도 이 이야기에 정말 100번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많은 임영웅 씨의 노래들이 회자되고 끊임없이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넘어서 초등학생까지도 모두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임영웅 씨의 시그니처 곡,
저도 어떤 곡이 될지 너무 궁금하고요. 이렇게 임영웅 씨에 대한 책을 2회에 걸쳐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들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어떤 건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도 다 읽어보고 또 다음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